안녕하세요, 레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타란툴라한테 먹이로 주는 여러가지 먹이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먹이를 주실 때 타란툴라 한두 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미럼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마리, 한 1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귀뚜라미를 많이 주시죠. 여러 마리 안 키우실 때는 미럼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귀뚜라미를 공급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귀뚜라미를 먹이로 주시려고 할 때 많이 폐사하거나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귀뚜라미를 피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 랩탈리아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귀뚜라미를 50마리 단위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50마리가 아니라 저희가 100마리 이상을 보내드리고 있죠. 보통 100마리, 100마리 이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론 미럼이나 슈퍼미럼이나 버팔럼도 수량을 넉넉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귀뚜라미는 무조건 수량을 저희가 맞춰서 100마리 이상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뚜라미를 주실 수 있으면 귀뚜라미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구나. 이쪽에 영상을 보셔서 귀뚜라미가 잘 죽지 않게 하는 방법 소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 그럼 가장 작은 먹이 버팔로웜, 유체 때 먹일 수 있는 먹이로 귀뚜라미와 같이 먹이 반응이 가장 높은 먹이류예요. 또한 작은 사이즈의 유체들에게만 먹일 수 있는 먹이로 작을 때 놓치면 버팔로웜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죠. 버팔로도 한 번씩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체 때는요. 물론 영양분도 높죠. 영양분도 다른 웜에 비해서 영양분도 높기 때문에 1cm, 2cm 정도 사이즈 애들한테 버팔로움 공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럼, 이놈도 3cm에서 4cm 정도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이놈도 유체에서 아성체까지만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시는 먹이류인데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잘 죽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따로 밥 같은 거 아니면 야채 같은 거 잘 안 줘도 잘 안 죽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도 잘 안 죽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먹이류 중에 하나죠. 다음 슈퍼미럼, 이놈도 저희는 사이즈별로 판매하기 때문에 유체에서 성체까지 공급이 가능한 먹이에요. 미럼에 비해 힘이 세서 소심한 친구들한테 공급할 때는 기본 공급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들이 힘이 붙여서 애들이 사냥하다가 놓치면 다음부터는 그 먹이를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한 단계 작게 공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뚜라미,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브리더들도 타란툴라 먹이로 귀뚜라미를 주는데 그 이유는 먹이 공급 시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양분 면에서도 좋고요. 랩탈리아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희가 다른 샵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다양해요. 다양해서 여러가지 사이즈로 해서 유체부터 성체까지 공급할 수 있는 사이즈를 나눠서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럼이나 슈퍼미럼 이렇게 웜류만 공급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여러가지 음식을, 반찬이나 음식들을 여러가지를 먹는 것처럼 타란툴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정되어 있는 먹이류 중에서도 여러가지 버팔로웜, 미럼, 슈퍼미럼, 귀뚜라미 이렇게 다양하게 또 따로 공급할 수 있는 먹이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애들한테 영양분에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슈퍼미럼만 먹였더니 미럼만 먹였더니 내장 지방이 쌓여서 장막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도 돌긴 하고 외국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죠. 근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겪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보통 장막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 게 똥꼬에 응가가 굳어져 가지고 배설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장막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그릇 하나만, 최소한의 엉덩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그릇 하나만 넣어주셔도 애들이 배설을 할 때 물에 엉덩이를 담궈서 배설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거미도 똑같아요. 타란툴라도 마찬가지로 배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그릇에 배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키워보셨다 하시면 아실 거예요. 물그릇에다가 응가를 한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얘네들이 배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물그릇이 꼭 있어야 돼요. 저희처럼 장막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를 보지를 못합니다. 엉덩이에 딱지 굳어져가지고, 그죠? 똥꼬에 딱지 굳어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저희 랩탈리아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물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성체도 관리할 때는 물그릇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먹이를 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는 웜들, 귀뚜라미도 있지만 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애들은 살아있는 먹이를 여러분들이 타란툴라한테 공급했을 때 그때 애들이 버러우를 타는 문제가 생겨요.
이 버로우를 해버리면 어떻게 벌어지냐, 애들이 먹이 사냥을 소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즉각 반응, 떨어뜨렸을 때 바로 사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먹이를 주시면 애들이 바로 땅을 파고 들어가 버려요. 특히 뭐 높은 통이나 이런 경우는 핀셋을 잘 잡기도 힘든데 땅 파고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걔네들이 그 안에서 돌아다녀요, 땅속에서. 그러면 진동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 진동으로 인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한 진동도 없이 편히 쉬고 있는 타란툴라를 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좀 성격 급한 애들이나 아주 배가 고픈 애들은요, 땅을 파요. 막 빡빡빡빡빡빡 파가지고 꺼내서 사냥하는 애들도 있긴 해요. 바닥재가 얇은 경우는요.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웜들이 배가 고프거나 뭐 목말라서 다시 기어 올라와서 돌아다니다가 사냥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살아있는 걸 주시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대로 애들이 버로우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얘네들 타란툴라가 탈피할 때가 있어요. 탈피할 때는 누워가지고 탈피 껍질을 막 벗고 있을 때는 몸이 엄청 약하고 힘도 없고 도망갈 여력도 안 돼요. 그럴 경우 웜들이나 얘네들이 와서 기어 올라와요. 왜냐면 탈피를 할 때 물이 생겨요. 물이 있어서 쉽게 탈피를 할 수 있게 물이 있어서 쭉 벗어 나오는데, 그 물에 수분이 부족한 애들이 물 냄새를 맡고 와버려요. 와서 물어 뜯어 먹어요. 이거는 뭐 귀뚜라미를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귀뚜라미를 탈피할 때 많이 잡아먹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랑 똑같아요. 타란툴라가 그럴 때 와서 물어서 공격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땅속에 있으면 귀뚜라미는 밖에 있지만 땅속에 있는 애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다고 땅을 다 뒤집어 헤집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했다가 어느 순간 100원짜리한테 몇만 원짜리가 먹히는 그런 역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웜들이 어떻게 버로우를 하는지 한번 영상 보고 올게요. 슝!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먹이 사냥을 바로 안 하는 경우 얘네들이 바로 버로우를 해버려요. 그럼 해결 방법 첫 번째, 바닥재를 적셔 놓으면 버로우를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물사육을 하시는 경우도 같아요. 물사육을 해도 물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잘 버로우를 못 하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큰 쉬밀의 경우 물사육이 아니라면 막무가내로 들어가기도 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그렇다고 물이 너무 흥건해 버리면요, 웜들은 단 몇 초 만에 애들이 질식해가지고 죽어요. 폐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익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물사육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귀뚜라미를 공급해서 오랫동안 지면 위에서 돌아다니게 해서 바로 사냥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귀뚜라미를 공급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예요. 그리고 귀뚜라미도 바보 같은 애들이 있어서 물이 약간 있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좀 바보 같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톱드라이버나 아니면 따로 뭐 숯, 뭐 여러 가지 돌, 뭐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을 놔둬서 애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게.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먹이 사냥을 바로 안 하는 소심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녁 때, 밤에 조용한 시간대에 먹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 반응 보이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먹이를 살아있는 채로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을 때 귀뚜라미는 사가서 계속 지면 위를 돌아다니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웜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머리를 빠샥빠샥 부셔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죽여서 주는 거예요. 죽여서 주면 애들이 물론 버로우를 못하겠죠? 그것 때문에 머리를 부셔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먹이를 부셔서 주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부셔서 주다 보면 그 먹이들이 액이 나와요. 아니면 잘라서 주거나 이럴 때 액이 지면에 닿으면 바닥재가 물론 썩기도 하겠지만 곰팡이가 생기고 응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뭐 해면 스펀지나 아니면 루바마 아니면 거미줄에 직접적으로 붙여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이를 보통 주시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게 다음날 바로 주시고 바로 확인을 하시고 바로 뭐 먹이 뭐 안 먹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먹이를 주시면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대에 관리를 하시면 돼요. 먹이새에 남은
찌꺼기나 아니면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애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버리시면 돼요. 끄집어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남겨놓으시면 남겨놓은 이 먹이 찌꺼기나 사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응애나 곰팡이, 여름철에는 초파리까지도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먹이를 주고 그 다음날 꼭 관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응애나 곰팡이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먹이를 공급해 주다 보면 애들이 자존심 분도 계시고 먹이 사이즈를 안 맞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마리를 줬을 경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먹이 남는 찌꺼기가 양이 달라져요.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먹이 찌꺼기 어딨지 찾는 경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엄청 큰 덩어리로 까맣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살짝 피어올라요. 그 찌꺼기에. 그때 빼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안 생겨. 이상하다. 먹이 찌꺼기 분명히 먹이 주고 찌꺼기는 있었을 텐데 왜 곰팡이가 안 생기지?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연분해가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두 번째로 물 사육. 여러분들 저희 랩탈리아 세트물 중에 나무위성 세트물, 핑크토 세트물 여러 가지 보면 물 사육으로 많이 관리를 하죠. 물 사육은 거의 대부분 썩지 않는 바닥재와 물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남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막 응애가 퍼지거나 곰팡이가 막 생기거나 이런 게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특히 곰팡이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핑크토나 여러 가지 나무위성들 종류들이 안전하게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 사육으로 여러분한테 세트물을 소개한 겁니다. 물 사육 좋아요. 그리고 먹이 찌꺼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폐사한 경우나 바보 같은 애 있다 그랬죠? 귀뚜라미나 줬는데도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이나 아니면 먹이 찌꺼기가 좀 양을 많이 줘서 양이 좀 덩어리가 좀 크다 그러면 그 다음날 꼭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물 사육이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요. 저희가 기능성 물이라는 걸 넣어서 물의 오염을 막고 정화를 하실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자연 분해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정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찌꺼기는 꼭 빼주시기 바래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사육장에 톡톡이, 요즘 톡톡이를 많이 넣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톡톡이를 같이 사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적은 양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톡톡이들이 다 해결해 버리고요. 너무 많은 양을 해결 못해요. 너무 많은 양을 해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톡톡이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웜을 먹이로 타란툴한테 공급할 때 주의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먹이를 주실 때 웜들은 사료랑 같이 통에 담아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 사육 세트를 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 통 안에 있는 사료랑 같이 있는 애들은 몸에 보시면 다 묻어 있어요. 사료들이. 그거를 집게로 찝어서 바로 주시거나 아니면 살짝 바닥에 털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가루는 들어가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가루들이 지금 크게 보이죠?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가루들이 들어가면 바닥재에 곰팡이도 생기고 응애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하이버, 코르크보드 등을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거기 위에 뭐 야채도 넣어주시면 애들이 쉽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애들을 시간을 두고 보시면요. 아니면 매일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요.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몸에 가루가 거의 안 묻어 있어요. 이렇게 웜을 관리를 하시면서 웜을 꺼내서 먹이로 주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사육 세트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핑크통에 담아서 했죠? 여러분들이 다른 통에 쓰시더라도 소프트 파이버 남아있는 거 조금 올려놓고 그 위에 야채 주시고 코르크보드 조금 이렇게 잘라서 위에 놔두시면 얘네들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코르크보드를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그 안에 야채 먹으려고 위로 올라가서 아니면 야채를 다 먹더라도 그 위에 코르크보드 아래쪽에 숨어 있어요. 이런 애들 꺼내서 먹이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길게 영상 준비를 했는데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영상도 많이 찍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